1인칭 시점의 영화. 보통 카메라가 촬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페이크 다큐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촬영 특성상 유머보다는 호러한 분위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마치 실제를 방불케 한다는 점이 페이크 다큐의 가장 큰 특징이자 매력 포인트인데요. 오늘은 이 페이크 다큐 시리즈를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항복판에 갑작스레 모습을 드러낸 거대 괴수. 급히 대피하는 시민들과 그들 틈에 섞여 있는 주인공의 시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뉴스에선 쉴 새 없이 괴수에 대한 보도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혼잡한 상황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극초반을 제외하곤 특별히 지루한 전개가 없다는 것이 아주 큰 장점이며 군부대의 신속한 대응을 보고 있자면 실제로 벌어지는 상황을 생중계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후반부의 폭격 장면이 무척이나 인상적이지만 허무한 결말로 인해 허탈감을 주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Good evening, and welcome to another episode of Grave Encounters. I'm your host Lance. 귀신이 출몰한다는 정신병원을 촬영하기 위해 리얼리티 TV쇼의 촬영팀이 현장을 방문합니다. Her spirit is still with us. 초반 설정을 보면 어느 정도 짜고 치는 듯한 컨셉을 보이며 가벼운 분위기로 시작하지만 차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숨을 죄어오는 괴현상들과 이따금씩 모습을 드러내는 귀신의 형상은 꽤나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대개의 공포 영화가 그렇듯 끝마무리가 아쉽다는 점만 빼면 보는 재미는 꽤나 쏠쏠한 편입니다.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벽을 뚫고 나온 수십 개의 손들. 후속작이 존재하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1편만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노르웨이에는 곰 사냥꾼이 많습니다. 최근 들어 마을에 피해를 주는 곰이 늘어났고 곰이 저질렀다고 하기엔 꽤나 수상한 일들이 많았죠. 그래서 진상을 파헤치기 위해 3명의 대학생이 카메라를 들고 뛰어든다는 내용입니다. 밀렵꾼인 줄 알았던 한 남자가 알고 보니 트롤 사냥꾼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비밀과 수많은 트롤들. 저예산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리얼리티가 아주 높은 편입니다. 궁금증만 툭 던져놓고 끝나버리는 기존의 파운드 푸티지 형식과는 달리 대체로 많은 정보를 제공하며 결말 역시 준수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Muy buenas noches, les habla Ángela Vidal. Hoy 리얼 다큐 TV의 진행자 안젤라가 소방대원과 함께 구조 현장에 도착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거의 모르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잘 알려진 1인칭 시점의 좀비물로서 잔인하기도 한데 무엇보다 공포감이 상당히 잘 조성된 영화입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로지 그 상황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고요. 생존자들이 하나둘 감염될 때마다 긴장감은 더욱 배가 됩니다. 든든하게 곁을 지켜주던 소방관 만호가 좀비가 되어 쫓아오는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던 영화입니다. 시리즈가 꽤 많이 나왔는데 내용이 점점 산으로 가기 때문에 1편만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Do you believe that there are some in this area? Oh, definitely. Do you believe in witchcraft? No. No? 페이크 다큐와 파운드 푸티지의 시초라 불리는 공포 영화로서 수많은 양산작을 탄생시킨 주범입니다. 블레어 마을에서 아이들을 납치하는 마녀의 전설. 그것을 파헤치기 위해 3명의 대학생이 숲으로 향하면서 겪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꽤나 오래된 영화이기도 하고 마케팅부터 실제 이야기를 공개한 작품이라는 설정답게 고전적인 느낌이 강합니다.
배우들이 촬영할 당시 영화가 아닌 실제 다큐멘터리 촬영으로 속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작종에서 습격을 받아 놀라는 장면은 연기가 아닌 실제 반응이라고 합니다. 귀신이 나온다거나 갑툭튀하는 장면은 없으므로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Do you guys know how to get back from here? Yes. Did you tell Andrew? Andrew's making that sound. Dude, come and listen to this. Listen. 숲에서 발견한 하나의 땅굴. 호기심 많은 고교생 3명이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발견한 괴상한 물체. 겁도 없이 그 물체에 접촉한 그들은 이후 사물을 조종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갖게 되는데 Holy shit! Oh my god. Oh dude, you're bleeding. You're bleeding. Oh man, You're bleeding. stop. Get a tissue. 그들은 그 능력을 점점 키워나갑니다. 덕분에 유명세를 타기도 하고 즐거운 나날들을 보내며 그 힘에 익숙해지기 시작하죠. 막강한 힘을 가진 그들. 초반엔 단순한 장난을 치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정도가 심해지기 시작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힘에 심취한 앤드류는 결국 자신이 최상위의 포식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Is the strongest animal in the ecosystem, right? And as human beings, 대중들 앞에 자신의 힘을 드러낸 초능력자 앤드류. 슈퍼히어로가 아닌 평범한 사람이 특별한 힘을 갖게 되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이야기를 꽤나 현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미국의 10대를 잘 보여준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Hold it! Oh my god, dude. Hold it! I am doing Holy it. crap, I am dude. doing it. 파리 지하에 존재하는 거대한 지하 무덤. 일명 카타콤이라 불리는 그곳에 숨겨진 철학자의 돌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주제만 놓고 본다면 유치할 수도 있으나 실제 영화가 가지는 분위기는 무척이나 공포스럽습니다. 스칼렛이 유적의 비밀을 풀어헤치며 점점 더 깊숙한 곳까지 내려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의 집중도가 상당한 편이며 또한 재밌습니다. 특히 지옥에 들어가는 표현은 상당히 소름이 돋을 정도였죠. 그 상황에 동화되어 숨죽여 지켜보게 될 정도로 훌륭한 연출이었습니다. 대개 그렇듯 후반부가 조금 아쉽긴 한데 뒤숭숭한 결말임에도 불구하고 카타콤을 탈출하는 부분은 꽤나 참신하게 표현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긴장하며 봤던 몇 안 되는 공포 영화 중 하나였습니다. Never be able to climb down that. 쇼! 곤지암 공포체험. 지금 시작합니다. 비교적 최근에 개봉한 한국 공포 영화입니다. 많이 있고요. 곤지암이라는 정신병원을 메인으로 하고 있으며 그다지 특별할 것은 없는 무난한 전개를 보여줍니다. 사실상 그레이브 인카운터의 한국판 버전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페이크 다큐 특성상 어둡고 밀폐된 곳에 대충 던져놓으면 누구나 느낄 수 있을 법한 그럴싸한 공포감으로 무장한 영화입니다. 여배우들이 미친듯이 소리 지르는 장면이 너무 많아 오싹함을 더해주는 한편 짜증을 불러일으키기도 해서 개인적으로는 썩 달갑지 않은 장면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혼자서 불 끄고 본다면 그래도 꽤나 볼만한 편이며 인상적인 부분은 역시 Спасиб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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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спасибо. 어느 날 갑자기 상공에 나타난 거대한 우주선. 그 안엔 수많은 외계인들이 존재했고 인간은 그들을 위해 임시 거주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메인 스토리는 외계인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임무를 맡은 주인공 비커스가 예기치 못하게 외계인들의 물질에 노출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Okay. Seems. You know, I don't trust anything that. You're right, Rick. Because you're right. 외계 물질에 의해 신체가 외계인과 같이 변해가는 비커스. 사리사욕을 채우기 급급한 인물이었지만 결국엔 외계인들의 자유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게 되죠. hey, come on, get up. I'm gonna get you out of here. I'm gonna get you to the throne.
대체로 외계인이 등장하는 영화는 지구 침공을 원칙으로 하는데 반대로 이 영화는 인간들이 외계인을 납치해 실험하며 온갖 비인도적인 행위를 벌입니다. 계속해서 당하기만 하던 주인공이 결국엔 로봇에 탑승해 전투를 벌이는 장면은 속이 뻥 뚫리는 장면임과 더불어 명실상부한 최고의 하이라이트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총 9편에 달하는 영화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단순히 호러 영화뿐만 아니라 크로니클이나 디스트릭트 9과 같은 재미있는 소재도 많았고 1인칭 시점이다 보니 몰입감이 꽤 높은 대신에 피로감 역시 상당하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페이크 다큐 시리즈 파트 2로 한번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